안녕하세요. 드림정류장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도 부와 성공으로 가는 14가지의 길,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 네, 오늘은 13번째의 길, 믿음입니다. 믿음.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반드시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나폴레온 힐.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믿고 나아가라. 기적은 매일매일 일어난다.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는 믿음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적이 인간의 진로를 바꿔놓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에디슨은 수천 번을 실패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거듭해 백열전구를 발명했다. 그는 또 인간의 목소리를 녹음했다가 재생하는 축음기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다. 축음기 덕분에 강의와 음악을 집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 기적은 에디슨이 어떤 난관이 닥쳐도 그의 목표를 완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믿음만큼 강하게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은 없을 것이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비관적이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두렵다고 믿는 것들은 대부분 실상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현 시대에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고 믿는다. 즉, 모든 발명과 제품과 쓸모있는 아이디어는 동이 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러셀 코넬의 저서인 다이아몬드의 땅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의 메시지는 우리가 기회를 잡으려고 할 때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에 믿음만 갖는다면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만약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 어디에서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남의 떡이 실제로는 크지 않지만 그렇게 느낀다. 내 안의 보물을 보지 않고 쓸데없이 더 나은 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절대 성공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만 거듭하게 된다. 라이트 형제는 전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자신들이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그들은 수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를 때까지 위험한 실험을 수없이 반복해서 시도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의 행동이 세상을 바꿨다. 그들의 업적으로 인해 먼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끼리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세상이 아니다. 라이트 형제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젊은 기자로서 그들의 성공적인 첫 비행을 목격했으며 그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이르는 항로를 찾기 위해 항해를 시작했을 때 그는 믿음에 따라 행동을 했다. 새로운 항로를 찾는다는 막막함 속에서도 쉽게 발견되지 않는 긴 싸움 속에서도 그는 새로운 항로를 찾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니나, 핀타, 산타마리아라는 세 척의 작은 배를 이끌고 대서양을 건너는 데는 아주 큰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다. 그 길은 멀고 위험한 여행길이었다. 지금도 위험한 여행길인데 그때는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하기도 힘들 정도다. 인도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마하트마 간디가 그의 신념과 목표를 위해 믿음을 사용했음을 금방 알게 될 것이다. 그의 믿음으로 2억 인구가 힘을 합치도록 만들어 총 한 방 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격파했다. 간디는 행동으로 뒷받침되는 믿음이 극적인 변화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아인슈타인은 믿음을 통해 마음속의 모든 한계를 없애버렸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이 몰랐던
수학적, 과학적 원리를 발견해낼 수 있었다. 아인슈타인은 이 발견을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을 마음 가득히 가지고 있었다. 만약 그가 두려움, 의심, 학계로부터의 비판에 대한 우려 또는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경이적인 발견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아주 유사하게 조지 워싱턴도 믿음을 활용하여 벨리포즈에서 영국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적이 무기와 군인 수에서 훨씬 더 우위를 보이는 전투였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강인한 믿음과 신념은 국민들이 자유를 쟁취할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들 중 하나를 건설하도록 돕는 데 기여했다. 비관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 호의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는 계속 불가능한 이유를 찾고 핑계를 댈 것이다. 하지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긴다. 그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고 노력하면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의 세계가 한계, 고통, 의심, 결핍 등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는 마음속에 긍정적인 믿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은 실험실 같아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나는 미래의 가능성이 과거에 성취한 바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 아직 발견되지 않는 기적들이 우리가 이미 봤던 기적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믿는다. 간디, 라이트 형제, 아인슈타인, 에디슨, 포드와 그 밖에 셀 수 없이 많은 위인들이 어떻게 기적을 이뤄내고 세상을 변화시켰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들은 실패를 할 때도 자신의 능력을 한계 속에 가두지 않고 다시 도전하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처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 믿음은 원하는 바에 대한 시각화와 그것을 성취하겠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믿음은 원하는 바에 대한 시각화와 그것을 성취하겠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믿음은 부와 다른 가치 있는 것들의 성취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다. 믿음에 의해 자극받고 감성적으로 변한 모든 생각은 곧바로 그 생각에 대응하는 실체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생각은 곧 존재하는 물질이다 라는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믿음. 자신이 가난과 실패라는 상황에 내몰렸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없다고 믿고 있다면 그는 가난과 실패의 굴레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불행이 초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부와 성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마음속에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에 맞는 행동도 취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그냥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만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의미 있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마음속에 새기고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믿음은 우리 사고에 생기는 힘, 실행력을 부여하는 만고불변의 마법이다. 믿음은 모든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의 출발점이다. 믿음은
실패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다. 믿음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기적과 신비한 일의 근거다. 믿음은 간절히 원하는 생각이 마음에 의해 고양되며 행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믿음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인내하며 이길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제 우리가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 믿음의 결과물이다. 무엇을 믿고 행하는가가 오늘을 만든다. 가능하다고 믿으면 가능하게 되고 불가능하다고 믿으면 불가능하게 된다. 어제의 생각들이 데려다 준 것이 오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생각들 그리고 오늘의 행동들이 데려다 준 곳이 바로 내일이 되겠죠. 그렇다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자신을 믿고 나아가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윌터 윈틀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시다.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이미 실패한 것이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기고 싶지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진 거나 다름없다. 질 거라고 생각하면 이미 진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견한 진리는 성공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며 이 모두가 마음 상태의 문제라는 것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뛰어난 것이다. 승리의 영광을 받고자 한다면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라. 그러면 상을 타게 될 것이다. 삶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항상 강하거나 빠른 자에게만 돌아가지 않으니 결국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네. 누가 할 수 없다고 말했는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사용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가? 그것이야말로 불가능한 일이다. 네. 믿음. 내가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나는 부자다 라고 어떤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제 말한 것처럼 잠재의식에서는 내가 감히 부자가 되겠어? 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렇게 행동 또한 되지 않겠죠. 예를 들자면 내가 만약에 어떠한 리더가 되고 싶어요. 리더는 조직원들의 어떠한 모범과 희생과 그리고 정말 복합적인 모든 것들이 한 행동 하나하나가 복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리더가 된다고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각도 하고 결근도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14장입니다. 자제력. 부와 성공으로 가는 14번째 마지막 단계예요. 자제력. 네. 자제력. 나를 통제한 만큼 행복하고 통제하지 못한 만큼 불행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통제.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내가
더 좋은 걸 위해서 좋은 걸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성공과 내 목표를 위해서 그 어떤 유혹도 자제할 줄 알아야 되고, 네. 자제력. 사람들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뢰만큼 위대한 자산은 없다. 약속을 어기거나 거짓말을 함으로 신뢰에 구멍을 내지 말라. 꼭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하라. 그러면 당신에 대한 평판이 높아지고 두터운 신뢰가 쌓일 것이다. 나폴레온 힐.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신뢰, 약속, 이것도 자제력, 이것도 통제, 자기를 통제하는 거, 이것도 포함될 것 같아요. 자제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성공에 자제력만큼 중요한 요소도 없다. 자제력은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을 마스터하면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큰 혜택을 받게 된다. 여기에 그 혜택의 일부를 소개한다. 상상력이 더 풍부해질 것이다. 열정이 더 뜨거워질 것이다. 주도권이 더 살아날 것이다. 자립심이 더 강해질 것이다. 비전의 폭이 더 넓어질 것이다.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인간성이 더 좋아지고 더 매력적이 될 것이다. 희망과 야망이 더 커질 것이다. 신뢰가 더 두터워질 것이다. 감정은 마음의 상태다. 따라서 당신의 통제와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당신은 다음의 7가지 긍정적인 감정들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랑, 배려, 희망, 신뢰, 열정, 믿음, 욕구. 또한 다음과 같은 7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움, 낙심, 미움, 복수심, 욕심, 분노, 의심. 감정이 대다수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감정 통제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습관은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이다. 자제력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당신이 진정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지는 습관의 결과물이다. 당신이 진정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지는 습관의 결과물이다.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그 사람의 브랜드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떠한 누구냐고 어떠한 평가를 하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루 일과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습관은 생각의 습관이다. 사고의 힘이죠. 가장 중요한 습관은 생각의 습관이다. 생각의 습관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 생각의 습관을 통제한다는 것은 자제력을 발휘하는 길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확실한 동기는 생각의 습관의 출발점이다. 명확한 동기가 결여된 자제력은 존재할 수 없고 무가치하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행동을 취할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동기가 없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이성이 결여된 감정은 가장 큰 적이라고 한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성과 감정을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한다.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 없이 하루가 지나간다면 이성이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성적인 두뇌와 감성적인 심장에게는 주인이 필요하다. 두뇌와 심장은
의지력을 가진 주인을 찾아낼 것이다. 의지력을 통해 행동하는 에고는 재판장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오로지 자제력을 통해 일을 하도록 에고를 계획적으로 훈련시킨 사람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자제력이 없으면 에고는 이성과 감정의 제멋대로 서로 싸우도록 내버려 둔다. 마음속에서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은 종종 심한 상처를 입는다. 재판장이나 심판이 없는 진행되는 이런 내부 갈등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를 찾는 것이다. 이런 갈등이 오늘날 우울신경증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문화가 점점 더 복잡해질수록 자제력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우리 마음의 자제력이 점점 더 요구되는 것이다. 항상 자제력을 강하게 발휘해야 하는 4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욕구, 즉 식욕, 마음 자세, 시간 사용, 명확한 목표. 많은 사람이 첫 번째 항목인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욕구에 대해 충분한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영양분 이상을 섭취하면 신체 기관에 부담을 주고 지방으로 축적될 뿐이다. 특히 중년 이후에 과도한 지방 섭취는 효율을 저하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알코올성 음료를 마시는데도 똑같은 원리가 작용한다. 지나친 음주는 삼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과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제력 부족으로 식욕에 치고 만다. 조물주가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를 당신에게 부여했다. 그게 바로 2번째 항목인 마음 자세를 통제할 권리다. 세상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 자세는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삶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져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마음 자세를 품으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 이 원리를 무시하면 마음속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면 삶에서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특성 중의 하나인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능력이 마음의 프레임, 즉 긍정적인 마음 자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번째 항목은 시간이다. 놀랍게도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죄악이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 격언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잘 전달하고 있다. 나는 당신에게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말해줄 수는 없지만 시간은 당신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은 꼭 말하고 싶다. 이는 은행에 저축해둔 돈을 올바로 잘 사용해야 하는 것과 같다. 시간은 엄격한 자제력을 통해 사용해야 하며 허비해서는 안 된다. 돈보다 더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 시간이다. 그런데도 시간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 시간은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을 뿐 저축할 수는 없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인 만큼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8시간 동안 일한다. 잠자는데도 대략 8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좋아하는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나머지 8시간 뿐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차이를 만든다. 이 점을 명심하고 24시간에 대한 활용 계획표를 잘 작성해야 한다. 시간 배분은 아주 중요하다. 시간 배분을 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 허비했을 시간의 양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명확한 목표가 시간의 활용에 부합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4번째는 명확한 목표다.
명확한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항상 마음속에 떠돌게 된다. 자신의 능력을 분석하고 목표와 계획을 작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생각, 에너지가 요구된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훈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면 무한지성을 포함한 어떠한 힘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스토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25센트짜리 바구니와 한 줌의 바나나밖에 없는 한 사내가 있었다.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진 것의 전부였다. 그는 행상을 시작했는데 그날 바나나를 잘 팔면 끼니를 때울 수 있었지만 바나나를 잘 팔지 못하면 굶어야 할 정도로 가난했다. 하지만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했다. 오래지 않아 작은 손수레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었다. 그는 손수레에 바나나 외 오렌지, 포도, 배 등을 싣고 팔았다. 그 후 주차장 근처에 있는 오막살이에 작고 초라한 가게를 열었다. 그 다음에는 주차장에 임대해서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는 그 주차장 건물을 완전히 매입하여 현대식 상가 건물을 짓고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샌프란시스코 번화가에 이탈리아 은행을 세웠다. 그리고 위대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회사의 수장이 되었다. 그가 바로 아메데오 지아니니다. 모든 실수의 진짜 원인에 대해 성찰을 시작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영원한 성공을 즐길 수 없다. 이 스토리는 과장됨이 없는 실화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불쌍한 행상이니 그의 목표에 맞는 명확한 목표, 인내심, 신뢰, 자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소한 지아니니보다는 재정적으로 나은 상황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하는 성공 철학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보다 성공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보다 더 크게 성공하고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공짜로 얻을 수는 없다. 내 주위의 친척도 친구도 아무도 없던 적이 있었다. 계모만 있을 뿐이었는데 그녀는 나를 격려하려는 신윤조차도 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땡전 한 푼 갖고 있지 않던 내게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다. 나는 20년 동안 극도의 자제심을 발휘했다. 내 성공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무관심을 참고 견뎌내려고 자제력을 발휘해야만 했다. 나는 이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충분한 자부심과 자제력을 발휘해야만 했다. 당신이 누구이고 어디서 처음 시작하는지에 상관없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걸림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성공 철학에 대해 가르쳤던 첫 수업을 잘 기억하고 있다. 그 수업은 6명이 수강했는데 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4명이 내 앞을 지나 걸어갔다. 그 중에 한 학생은 나의 수업이 돈을 지불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처럼 안 좋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작 단계에서 자제력을 가져야 한다. 취향과 삶의 기준을 바꿔서 현재 처한 상황에 맞춰야 한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질 때까지. 그는 절망적인 상황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과 진정한 공감을 나눌 수 있고 당신의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만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다. 계획을 세웠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모토를 받아들여라. 이는
에디슨의 모토이기도 하다. 이 모토가 에디슨과 같은 위인의 비전을 잘 들어맞았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한 모토가 될 것이다. 나는 한때 요란스럽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가 뭘 했는지 아는가? 그 사람들의 느낌을 알기 위해 나 스스로가 그런 종류의 옷을 입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동일한 환경하에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긍정적인 마음의 프레임으로 들어가서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그만두면 이 세상은 살아가기에 더 아름답고 우호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길을 이해하고 당신과 협력하도록 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그들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올바른 마음 프레임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들도 빠르게 당신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이다. 자제력은 마음을 조직화하는 절차로 다음의 6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의 6가지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에고. 의지력이 자리하는 자석이다. 마음의 다른 부분이 해놓은 일을 완전히 반전시키고 수정하고 바꾸는 전적인 힘을 갖는 대법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2. 감정적인 능력. 생각, 계획, 목적을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운동력을 만들어냈다. 3. 이성적인 능력. 이미지와 감정에 의한 생성물을 계량하고 측정하고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다. 4. 상상하는 능력. 아이디어, 계획,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5. 양심. 생각과 계획, 목적에 대한 도덕적인 정당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 양심은 행동과 동기를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는 능력이다. 양심은 훌륭한 동반자여 안내자가 된다. 6. 기억. 모든 경험의 기억 장치이고 모든 감각에 의한 지각과 무한지성의 영감을 저장하는 보관함이다. 자제력은 모든 감정을 온전히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제력은 과거의 모든 불쾌한 경험과 당신 사이에 있는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그 문을 꽉 닫고 단단히 잠가 다시는 그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제력이 결여된 사람은 그 문을 닫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간에 서서 아쉬운 듯이 과거를 되돌아본다. 문을 닫고 잠그는 행동에는 타협점이 있을 수 없다. 잊고 싶은 것들을 문 밖에 두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제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제력은 모든 종류의 두려움에 대해 문을 단단히 닫아 걸고 희망과 신뢰에는 문을 활짝 열 것이다. 시기심에 대해서는 문을 단단히 닫아 걸고 사랑에는 새로운 문을 활짝 열 것이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게 한다. 낙담과 두려움을 차단하고 희망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한다. 부정적인 마음을 내쫓고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준다. 흐트러진 마음을 잘 정돈하고 깨끗하게 정돈된 마음 자세를 유지하게 한다. 나태하고자 하는 마음을 뒤로하고 해야 할 일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의 마음을 갖도록 한다.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모든 혼란스러운 마음을 깨끗이 잊고 날려버리는 것이 진정한 자제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자제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나는 자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매일 되뇌며 신념을 확고히 하고 있다. 나는 자제력이 마음의 모든 부분을 총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내가 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매일 자제력을 단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을 기르고자 노력한다. 감정이 가끔 과잉 열정에 휩싸이기도 하고 이성은 정의와 정비를 조합해서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따스한 감성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양심의 지침을 따를 것이다. 순간적으로는 양심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양심을 무시하거나 양심의 충고를 따르지 않으면서 모욕하면 나쁜 행동을 사주하는 범죄 공모자나 범죄자가 된다.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양심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제력은 성공과 부에 대한 과학적 원칙들 중 가장 중요한 요소다. 왜냐하면 자제력이 없으면 다른 원칙들은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제력은 성공 요소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자제력은 건물의 디딤돌, 주춧돌이다. 자제력이 없으면 그 구조물은 무너질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부와 성공으로 가는 14가지의 길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길부터 헌신과 봉사, 명확한 목표, 꿈과 도전, 집중력, 시간 배분, 협동, 황금률, 끌어당김의 힘, 긍정적인 마음, 돈의 가치, 그 다음에 노력, 자기 암시, 믿음, 자제력. 네, 이 4가지의 비결, 여러분들께서 이 14가지의 길을 다 같이 활용하시더라도, 아니 활용을 못하신다 하더라도 몇 가지만 여기에서 정말 다 필요한 것들이기는 하나, 정말 여기에서 몇 가지만이라도 활용을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께서 성공과 부를 꼭 이루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책 한 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한테는 충분히 그만한 가치 있는 시간이었고요. 항상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배웠던 내용들이었지만 다시 한번 저에게 각인을 또 시키고 또 새로운 것들도 또 새롭게 배웠고 또 같은 내용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 또 받아들였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항상 이 14가지의 길이 아니라 몇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 뇌에 스캔하셔가지고 항상 어떤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생각 하나하나 하실 때마다 이런 성공과 부로 빨리 내가 갈 수 있다면 그래서 이런 법칙들, 비결들, 이러한 안내자의 이런 길들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